김남국 무소속 의원 관련된 저희 TV조선의 단독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작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김남국 의원의 이상 거래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자, 검찰이 김 의원의 거래 내역에서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찾아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우선 권세진 기자님, 우선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이상 거래로 판단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예, 2022년 1월에 이제 빗썸에서 업비트로 옮겨진 금액이 있습니다. 네? 그 업비트에서 또 다른 지갑으로 옮겨진 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한 위믹스 한 60만여 개, 40억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근데 거래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수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1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나타났는데 40억 원 정도가 이렇게 옮겨진 거죠. 그래서 업비트에서는 이것은 좀 이상 거래에 가깝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업비트가 김남국 의원에게 이 40억 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소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김 의원이 이제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으로 벌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4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한 10억 원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30억 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이제 FIU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밝혀지게 된 것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이게 정치자금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그런 차원에서 검찰도 이 30억 원은 부정한 정치자금, 범죄 수익, 은닉 이런 쪽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 애시당초에 김남국 의원이 그 가상화폐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하고 네. 보유했던 가상화폐의 그 개수하고 값어치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은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돈 9억 8천여만 원으로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위믹스라는 코인을 한때 80만 개 내지는 최대 127만 개까지 보유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도저히 그 코인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 시장에서 매수했다고 보기엔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억 8천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개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상장 전에 비상장일 때 대량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 싸게 아니면 거의 무상으로 받은 거 아니냐. 근데 소위 에어드랍이라는 이렇게 무상으로 뿌리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무슨 기업에서 판촉 활동할 때 계좌 개설하거나 가입하면 커피 쿠폰 드려요. 요 정도의 몇천 원, 많아야 1, 2만 원 정도의 그거를 무상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지. 위믹스 몇십만 개를 무상으로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한때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리퀴더티 프로바이더 역할까지 김남국 의원이 했다고 하니까 표현 그대로 이거는 국회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게 아니고 코인 업자가 국회의원이 된 거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신문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죠. 동아일보 기사에 이런 게 실렸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매매 코인 최소 41종, 41종의 매매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15개의 코인이 P2E,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임과 관련돼 있는 코인 종목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콩 코인이라는 게 어제 새로 드러났는데 매수 사흘 만에 153%나 폭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6,800원대의 김 의원이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3일 만에 153% 급증한 17,000원대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마블엑스, 잼허브라는 것도 100회 이상, 200회에 육박할 정도로 거래가 자주 있었다. 라는 얘기가 지금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내부 정보 사용한 적 없다, 그럴 기회도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돈 버는 코인인 게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의원의 매수 직후 급등하는 모양새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자발적인 이익 공동체의 참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메타콩즈의 경영진이 이제 구 경영진을 겨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메타콩즈를 김남국 의원이 사가지고 한 또 3배인가 뭐 뛰었고 또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부 정보 없이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발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가담자라고 그러면 내부 정보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내부 정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박성준 의원님 뭐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핵심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검찰, 뭐 우리 김용남도 검찰 출신인데 가장 중요한 게 불법성에 대한 걸 조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부 정보라든가 무상으로 받았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네. 불법성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할 텐데 네.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이제 하도 민주당 의원들 김남국 의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호막이라다가 방어적인 말을 하면은 저도 굉장히 곤란한 정황인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 김남국 의원 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9억 8천만 원 이제 팔아서 회수하고 지금 네. 코인이 한 8, 9억 정도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자금 출처라고 하는 흐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얘기했던 그 내용이 돈이 이제 흐름이 맞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큰 불법성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돈이 이제 만약에 그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방송국 생활하기 전에 얘네 증권회사를 한 2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 증권회사 2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핵심은 뭐냐면 요새 주가 조작이나 이런 범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냐 내부 정보를 알았다고 하면은 그 시점에 알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서로 내부 정보를 알면.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이 매매 횟수를 보면은 내부 정보를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누군가 정보를 줘서 이거를 이 시점에는 사고 어느 시점에서는 팔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같은 맥락인 거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매도를 했을 경우에 자기가 현금 회수를 했느냐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 회수한 이후에는 제가 보면은 내려와서 남아있는 게 한 8, 9억밖에 안 된다고 지금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내부 정보를 몰랐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거는.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에 얘기한 걸 보면 자기는 내부 정보도 몰랐고 그 코인 업체에 있는 사람은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검찰에 다시 한번 또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의원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박성준 의원께서는 내부 정보를 아마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뭐냐면 알았으면 이렇게 매매를 많이 했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SG증권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을 보면은 처음부터 쭉 사갖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매매에 있어서 정보를 알았을 경우 이렇게 매매를 자주 하지 않는다는 거. 기본은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검찰에 조사하면 나오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뭐 사실 여기서 논의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내 진상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걸로 네. 밝혀지고 네. 있어서 이미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본인이 제일 처음에 얘기하기는 제가 조사를 자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그 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낸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김남국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5월 5일부터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전문가들, 아까 위정현 씨 같은 심지어는 그 이재명 대표의 캠프에 있었던 분이 나와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라고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했는데도 그냥 발표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기자들이 그 취재를 통해서 밝혀낸 것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입으로 밝히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위원회가 밝혀낸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냐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 거니까 본인이 거래소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간단하게 모든 게 풀립니다. 근데 진상조사 한다고 그래놓고서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갑자기 탈당을 해버리고 탈당했으니까 우린 진상조사 못한다. 그랬다가 여론이 빗발치니까 진상조사 다시 하겠다. 그러다가 다시 윤리위에 제출했으니까 우리가 진상조사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당은 계속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도 지금까지 자기 입으로 뭔가 진실을 드러낸 것들이 제가 알기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건 무슨 검찰 탄압이다, 뭐 억울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하든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든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에 있어서 이상한 점은 주식에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우량주는 단 한 주도 없고 소위 작전주라고 소문난 주식만 수십억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인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그 논의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소위 메이저 코인은 없어요. 그리고 작전주 막 수배씩 올랐다가 급락하고 이런 가격 변동이 대단히 큰 것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신고한 그 금액의 몇 배 내지는 10배 가치의 그런 잡코인만 잔뜩 들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 막 이 가치도 요동을 치는 네. 코인들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코인 거래는 정상적이지 않게 생각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부 정보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검찰 수사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지난 월요일 이후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으로 손꼽히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지시했습니다. 신문 보시죠. 자, 눈치 보던 민주당 국회 윤리위에 결국 김남국 의원을 제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야당의 조사단은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고요. 그리고 혹시 일각에서는 이 윤리위 제소가 시간 벌기용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려 기간과 윤리 특위 자문위원회 활동 등 여러 기간들을 포함하면 최장 80일 동안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윤리위 제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국민의힘도 윤리위를 제소했기 때문에 뭐 시간 벌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제가 이제 그 윤리 제소를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네.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크게 이제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법적인 부분은 검찰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상조사팀과 우리 당의 이제 윤리감찰단이라고 있는 건데 그건 진상조사팀에 우리 의원들이 이제 전문가들이었어요. 홍성국 의원이라든가 이용우 의원이라든가 다 왜 그러냐면 금융 전문가들이었거든요. 김한규 의원은 이제 변호사로서 그쪽 전문가였고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아까 우리 김종혁 의원께서 여러 지적을 했는데 양도 많고 조사에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 자체의 매매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자체가 조사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조사위원들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윤리감찰단 부분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은 상임위에서 거래한 걸 김남국 의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소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당에서는 원래 진상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당은 원래 공당이니까 절차적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국회 윤리위원회 이제 제소를 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 김남국 의원이 이걸 인정했고 또 검찰의 수사는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공적인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공당의 채널도 있지만 네.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제소를 해서 규명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야당도 윤리위원회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윤리 제소가 이 시점에 맞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죠. 네. 저는 그 윤리 제소가 그 본질적인 핵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그 김남국 의원이 윤리적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 상임위 시간에 이태원 참사 보고받으면서 그리고 한동훈 장관 청문회 하면서 코인 거래를 뭐 밖에 나가서 했는지 화장실에 가서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거래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 됐다고 그것이 국회의원의 윤리 책무에 부합한다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에 넘기든 안 넘기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과연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범죄 의혹, 이게 자금 출처가 어디냐, 그리고 내부 정보를 네. 이용한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명하는 게 먼저고 네. 그런 걸 규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료를 공개를 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지금 이것을 윤리위로 넘겼는데 윤리위 넘기는 건 당연히 넘겨야 되죠. 하지만 네. 윤리위에서 제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제명은 무슨 제명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리고 39건이나 되는 건수가 있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열리다가 네. 갑자기 이걸 놓고 열리면 보나마나 여야가 모여갖고 야 니네 거 태영호 거부터 먼저 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라면서 공방을 지대하게 벌이다가 또 몇 달 지나갈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시 잊혀질 것이고 다른 사건이 터져 나올 거고 그런 거 노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본질을 자꾸만 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리 넘어갔냐 안 넘어갔느냐 이분이 뭐 윤리에서 제명을 할 것이냐 징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범죄가 뭔지가 이분이 한 내용이 정확히 밝혀져야지 거기에 근거해서 처벌을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김정희 의원님께서 하는 게 조금 그 이제 법적인 측면하고 윤리적인 측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법적인 문제 얘기하는 것은 자금 출처라든가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그 돈의 용도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부 정보라든가 이것은 사실은 국회에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김남국 의원이 당연히 책임지는 거고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양 측면인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인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인은 국민 앞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그런 고민을 하겠죠. 당연히 김남국 의원이 정치적인 생명에 있어서 내년에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실제 다시 복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 안에서는 그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미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법적인 루트를 진행하는 거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윤리위원회 진행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윤리 제소로 일종의 그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안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검찰도 아니고 김남국 의원 본인입니다. 그러면 탈당계를 내겠다고 할 때 그 탈당을 받아주지 말고 네. 애초에 본인 설명하고 지금 이루어진 코인 거래가 전혀 금액적으로 맞지 않으니 이 애초에 위믹스를 취득한 자금의 원천을 소명을 해라.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네. 이걸 제대로 소명 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힘을 합쳐서 제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의원 제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제명한 사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에게 강하게 소명 자료를 확실하게 내고 그다음 탈당 여부를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탈당계 덜컥 받아주고 더불어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서 우린 모르겠고 못하겠고 윤리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좀 무책임해 보입니다. 아니 이거는 여당의 전 의원으로서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공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질타하고 질책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책임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까지 다 지적을 하는 가운데서 온몸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당이? 그런 면에서는 저는 책임 회피하려 할 수도 없는 문제다 이것은. 그런데 사실 윤리특위에서 이제 여야가 지금 입장이 다르잖아요. 네. 여당은 빨리 이렇게 좀 여야 간사끼리 합의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하자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그래도 이게 여러 가지 절차가 다 있는 건데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 절차는 다 지켜야 된다. 아까 한 80일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사실 이 김남국 의원은 많은 의혹 중에서 이 윤리위에 제소되는 이 내용은 사실 그냥 상임위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좀 국민들의 그 감정을 좀 건드리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근데 사실 문제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자금 출처, 내부 정보 거기다가 이해 충돌 방지에
어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 사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가상자산 관리나 뭐 아니면 게임산업진흥법이나 소득세법 관련한데 다 이제 이름을 올렸다는 것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좀 반성을 하고 그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빼고 상임위 시간에 뭐 코인을 거래를 했다 쉬는 시간에 했다 이런 것만 가지고 그나마 또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좀 해결하겠다. 우리가 그냥 국민을 위해서 이제 이거 하겠다. 국민 감정을 좀 이해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다 이제 뭐 절차를 지켜서 하겠다. 이런 것이 좀 더 좀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 뭐 윤리적인 문제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법적인 문제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고요. 윤리적인 문제라도 좀 빨리 해결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 그걸 또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지금 지도부를 향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을 향한 어떤 대응책들이 굉장히 미온적이었고 좀 시간을 끌었다라는 지적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심지어 조국 사태라는 민주당 내에서는 다소 좀 금기시되는 그런 단어까지 꺼내들면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사태하고 약간 양상은 비슷한데 네. 지금 김남국 의원 건은 지금 한 2, 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국회의원의 직무에 맞질 않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보다도 더 민주당에는 악성이라는 거죠. 지금 이 전 더 안 문제가. 좋다고 봐요. 조국 사태하고 김남국 의원 문제하고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적인 어떤 정서, 평균적인 정서를 건드렸다는 측면, 이런 예.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이 드신 회초리를 세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그런 재신임 문제를 당내부터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아마 올 수도 있지 않겠냐. 자, 김영남 의원님, 조국 사태, 우리 이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벌써 한 3년을 훌쩍 넘은 것 같은데. 2019년 가을이었죠. 그러니까요. 여름 네. 가을. 예. 그때 어마어마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사태랑 김남국 사태를 거의 동일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2019년 여름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부터 각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초에 광화문에 그야말로 100만 명이 모였고요. 근데 김남국 의원을 대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세를 보면 그 조국 사태 때도 그렇게 전국이 들끓었는데 6개월 이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도 대충 덮고 이렇게 뭉개고 가다 보면 내년 총선에도 또 다른 이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또 느껴집니다. 네. 물론 조국 사태에서는 쟁점이 여러 가지였어요. 자녀의 뭐 입시 비리 문제 그리고 공직자로 있으면서 사모펀드를 통해서 뭐 재산 형성을 기획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있었습니다만 네. 김남국 의원은 단기간 내에 국회의원이 보여줄 수 없는 행태 여러 가지 이 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그 김남국 의원 하면 왜 해프닝이 많았잖아요. 네. 뭐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이모 교수 했는데 그게 이모 교수를 그 어머니의 그 여자 형제로 착각해갖고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오스트리아하고 호주를 헷갈린 것부터 해서 많은데 이게 코인이 불거지면서 왜 저럴까가 의문이 해소된 거죠. 그런 이게 지적들이 코인에 있었죠. 정신 팔려 네. 있으니까 이게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상임위 들어오고 회의에 참석했구나.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 내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2019년 가을보다 네. 더 강한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사태, 김남국 사태, 어쨌든 민주당을 건너야 하는, 민주당이 건너야 하는 그런 큰 강이 돼버렸는데 김남국 의원도 사실 과거 조국 키즈로 불리면서 조국 수호 집회를 이끌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닌 동안 그 대학원 다닌 동안 교수님 수업을 꼭 듣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수강 신청까지 2번을 했었어요. 나중에 교수님 청강을 해도 될까요? 아유, 반영합니다. 우리 따로 풉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자, 김남국 의원, 조국 전 장관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강조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그게 이제 국회의원한테는 발판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내로남불이라는 건 두 사람이 다 그 똑같은 것 같고 네. 조국 전 장관은 위선이라는 컨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김남국 씨는 위악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난이 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나는 굉장히 가난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위선과 위악에 대비되는 컨셉이 있고 그리고 저는 김남국 의원을 보면 굉장히 정치하고 아주 치밀한 정치인이다. 어리버리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조국 사태를 통해서 조국 퀴즈, 조국을 끌어들이면서 정치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는 젊은 청년들에게 가난을 연출을 하면서 후원금 1위가 됐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또 핵심 측근으로 그 부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코인을 통해서 거의 0.00 몇 %에 해당한다는 그 청년 갑부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분이 굉장히 간단한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어이가 없는 건 아니 국회의원은 투기를 막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투기를 막아야 될 위치가 그 책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막 폭등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들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민주당에서 뭐 과거 김모 의원 뭐 알고 봤더니 그 폭등했을 때 봤더니 뭐 주택이 뭐 굉장히 많은 여러 채를 갖고 있다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의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인에 대해서도 결국 코인이 폭등을 하면 그 자기는 거기서 뭐 떼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 투기성 거래를 입법을 하고 막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거기에 가담해서 네. 그걸 남들 모르게 어마어마한 그런 떼돈을 벌고 있었다. 여기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요소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진짜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이제 좀 그런 뭐랄까 이건 좀 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 내로남불이나 위선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종인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을 평가하면서 어리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방송 용어로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소 다부진 모습을 그동안 볼 수 없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번 코인 사태를 통해서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봤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해하고 뭐 그렇게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 조국 전 장관을 따랐던 만큼 코인 사태에 대처하는 모습도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모습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모습 이어서 보겠습니다. 금융 정보라고 하는 민감한 정보가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터져 나온 것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봅니다. 누가 준 거죠? 전 참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도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 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뭐 조 전 장관과 김남국 의원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렇게 대응하는 모습은 권세진 기자님도 보시기엔 좀 상당히 닮았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뭐 처음부터 이 김남국 의원이 조국 백서라는 것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사실 그분의 뭐 인생을 좀 뭐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이제 따라다녔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배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통점도 있는 게 좀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이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두 분의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중적 그 감성을 건드리면 더 리스크가 큰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모습도 좀 닮아 있다는 거.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자기가 코인이 이렇게 잘 뭐
의혹이 나온 게 한동훈 장관 때문이다. 이것은 저도 처음에 보면서 되게 와 진짜 기발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은 검찰 본인들도 솔직히 법조인이고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본인들의 이제 지지층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열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분이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의원을 따라다니면서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배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김남국 의원은 지금 처신이 자꾸 다른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려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민주당의 일부 의원 정치인들의 조금 패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여전한데요.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개 의원들이 발언 시간이 대개 7분 내지는 5분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 대개 밖에 나와서 자기 볼 일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동료 의원들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굉장히 그 부적절한 예. 행위죠. 뭐 비판받아 마땅하죠.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정말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본인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죠. 잘못은 했는데 비판받아 마땅할 일을 하긴 했는데 박성준 의원님, 뭐 의원들이 대부분 5분 내지 7분 정도 발언하고 나면은 자기 일 보는 거니까 자기 일 보는 와중에 잠깐 했으니까 뭐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취지로 말하는 것 같아요. 맥락은 뭐 정성호 그렇지 의원이 않습니다. 그런 어떤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발언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다 공직에서 있었던 분들 다 나오시는데 참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할 때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막강하고 막중하고 엄중하고 또 국회의원은 이제 국민들이 뽑아준 민의의 대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남국 의원이 경제 활동이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그만큼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적절했느냐, 그리고 국회의원의 전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품격이라든가 신뢰라든가 윤리적인 부분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누가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부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도 하고 윤리 제소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정성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치적 책임,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당 밖에서는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지금 이틀에 걸쳐서 신당 창당을 해서라도 김남국 의원을 기필코 국회에 다시 돌려보내겠다. 물론 나온 건 아니지만 재선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이라고 하니까 난리가 나서 떠드는데 저는 이미 언론에 너무나 저는 많은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하나 깜짝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신당이라는 말에 저렇게 길길이 뛰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들이 길길이 뛰는 거 보니까 야 이게 길인갑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 한편으로는. 이게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 왜 이렇게 펄펄 뛰겠어요? 아 이게 이 사람들한테 아킬레스 건일지도 모르겠다. 자,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단 사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김남국은 제 돈으로 투자한 것,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누구든 욕망이 없는 자, 김남국에게 돌을 던져라.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는가? 라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의 한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만 들어보면 정의구현 사제단이 아니고 불의구현 사제단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기 돈인지가 불확실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주식 팔아서 번 돈으로 코인 투자했다고 그랬는데 이 재산 공개한 거 보면 주식 판 돈은 고스란히 예금 증가액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 돈으로 투자했는지 여부가 대단히 의심스럽고 뭐 일일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국회의원으로서 할 행동은 전혀 아닌데 이걸 또 자기네 편이라고 이렇게 옹호하고 뭐 돌을 던져보라 그러는데 앞에 있으면 던지겠습니다. 뭐 종교적인 문제가 되고 또 종교인들에 대한 말씀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또 패러디하면 그 신부는 정치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로까지 어떻게 얼핏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걸 그 신부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정의구현사재단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시는 것들이 이것이 무슨 뭐 굉장히 억압적인 군사정권 시절에 다른 사람들이 입을 뻥끗할 수 없을 때 그런 어떤 종교인들이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근에 어떤 정의구현사재단에 대해서는 외람되지만 정치구현사재단이다. 라는 그런 비판도 있다는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보는 돈 벌면 됩니다. 누가 돈 벌지 말라고 했나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범죄로 돈 벌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남들이 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돈 벌면 안 됩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마치 무슨 돈 번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건 너무 과시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건 좀 우리 김종혜 선배님께서 좀 과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언제 이렇게 돈 번 사람을 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까? 아니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고 경제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가치이고 중산층이라든가 서민들 잘 살게 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활동의 영역에서 장을 만들어주는 게 민주당이지. 언제 이렇게 민주당이 돈 많은 사람을 그 죄인 취급을 했다. 그건 좀 과하셔서 그건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니,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예. 아마 정의사회구제단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가운데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방점을 둬서 이분이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무슨 위법한 가운데에서 돈 벌라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부를 추구하는 거고 국가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국가의 역할이 뭡니까? 부국강병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인 어떤 부를 창출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인데 거기에서 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징벌을 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봅니다. 네. 짧게 반론을 드리면요. 그거죠. 그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북한에서 하듯이 때려잡아야 된다고 얘기한 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신부님 말씀 맞아요. 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김남국 의원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을 싸고 도시냐고요. 그거는 그 위법한 행위를 감싸고 돈다는 그런 의혹을 사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선배님하고 뭐 논쟁 안 하게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주택자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자본주의에서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부의 불평등이라든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문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양극화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문제로서 잡아야만 건전하게 자본주의가 틀을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를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몇 가지 정정을 좀 할 게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일단 정의구현사재단이라는 단체명을 불의구현사재단 혹은 정치구현사재단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의 의견 그리고 바로 잡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물론 지성용이라는 이 정의구현사재단 소속 신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그렇다고 정의구현사재단의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개인의 의견을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다소 좀 저희가 맞습니다. 저는 절대로 정의구현사재단 전체에 대해서 폄하를 하거나 네. 그렇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고요. 네. 단지 그렇게 하시면 자칫하면 그런 비판을 받으실 수 있다. 세간에는 그런 지적들이 있다는 것들을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예, 네.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 저희가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 비하한다든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알겠습니다.